최근에 주변에서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백신 4차 접종 꼭 해야 하나요? 앞으로 5차, 6차 유행 때마다 계속 맞아야 하나요? 이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결정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정보와 지식입니다. 연일 보내오는 재난 문자에도 이제 둔해져서 자세히 보지도 않고 또 그러려니 하고 삭제합니다. 하지만 언론 곳곳에서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보도를 접하니까 이래저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면서도 답답하기만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GTV 리암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가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글로벌 재유행 단계 수준은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정점 시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 중증도 증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까지는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경미한 환자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7월 초부터 일주일 단위로 신규 확진자 수가 2배 안팎으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명에서 7만 명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평균 52,560명으로 아마도 휴가철 사람들이 이동하고도 크게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망자는 80세 이상이 3분의 2 이상으로 여전히 고령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누적 치명률은 0.13%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7월로 접어들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급증하자 지난 7월 13일 질본에서는 백신 4차 접종 대상자 확대를 포함한 재유행 대비 방역 및 의료 대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백신 4차 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반대로 접종을 하고 싶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연령 및 지금은 50세 이상이죠. 고위험군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기존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그러니까 4월부터 시작되었었죠. 60세 이상이거나 면역 저하자이거나 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3종의 근무 또는 입원할 경우에만 맞을 수 있었지만 13일부터는 5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만 접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던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계속해서 2차, 3차, 4차로 이어지는 추가 접종, 언제까지 맞아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먼저 4차 접종의 효과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사실상 백신 4차 접종을 하면 코로나19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하는 예방 효과는 미미합니다. 최대 25%의 감염 예방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그냥 최대 참고 숫자이고 사실상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감염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질본 역학조사단에서 조사한 코로나 재감염률을 보면 미접종자가 재감염된 경우는 0.54%이고 4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 재감염된 비율은 0.53%입니다. 4차 백신 접종자 34,150명 중에서 181명인 0.53%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말인데 미접종자가 다시 걸릴 확률인 0.54%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신 4차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에 다시 걸리는 감염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행하고 있는 BA.5는 백신의 면역 회피율이 높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나 안 맞으나 걸리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차 접종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고위험군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숫자만 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지난 유행 때처럼 역학 추적과 통제 정책으로 감염을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험했듯이 경제적 파장이나 사생활 침해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과학 방역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활동이 증가하면 감염병의 확산이 증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접촉을 막는 통제가 최선이라지만 다른 손실과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마냥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손 씻기, 접촉자제 등 개인적인 주의와 또 백신 접종을 통해서 감염과 중증화를 줄여서 걸리더라도 심하게 앓지 않고 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 국가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자율 방역이 정착화되고 있습니다.
백신 4차 접종을 하면 감염률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중증도 및 사망률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본의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재 백신은 3차 접종군 대비 4차 접종군의 감염 예방력과 최대 25%, 효과의 지속기간 30일 내외이나 중증 예방력과는 50%, 사망 예방력과 53.8%로 장기간 유지. 여기서 보면 중증 예방력과와 사망 예방력과가 모두 50%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중증 예방력과나 사망 예방력과는 3차 접종군에서도 높습니다. 확진자 약 1,800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3차 접종 완료 시 중증 위험도는 확 낮아집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은 12%에서 1%대로 무려 12분의 1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4차 접종까지 한 경우에 3차 접종권에서 다시 절반가량 낮아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고위험군이나 고령층의 경우에는 코로나 4차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미국 CDC 권고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이 접종하였음에도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고 유행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7월 21일 기준 1차 접종이 87.8%, 2차 접종이 86.9%, 3차 접종이 65.1%로 확인됩니다. 세계의 접종 현황을 보면 1회 접종 66.76%, 2차 접종이 61.29%, 3차 접종이 27.72%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경제 사정에 따라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간의 접종률에 큰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세상이 교류가 자유로운 글로벌 사회이다 보니 그칠만 하면 또 유행하고 조용하다 싶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고 하기 때문에 쉽게 종식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유전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자세히 바이러스를 얘기한 영상이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바이러스는 유전체의 성질에 따라서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구분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등의 mRNA 백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가 어떤 의미로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DNA 바이러스는 복제할 때 변이가 일어나면 이를 감지해서 스스로 수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변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한번 만들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번에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가 DNA 바이러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연두 백신으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같은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생겨도 스스로 탐지하거나 수정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변이가 발생할 확률이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1000배 이상 높게 발생합니다. 예방 백신을 만들려면 많게는 수십 년에서 수년이 걸리고 비용 또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잦은 변이를 따라가는 예방 백신을 만든다는 것도 어렵지만 타산성이 맞지 않으니까 제약사도 변종마다 백신을 개발하지는 않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국산 백신이 개발되어 승인되었습니다. 임상 결과 우수성이 확인되었고 이번 추가 접종에도 이 국산 백신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신을 만드는 방법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맞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는 mRNA 백신입니다. 그리고 노바백스는 그동안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서 일반적으로 흔하게 사용되었던 합성 항원 방식으로 제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국산 백신 1호로 출시된 스카이코비1이 노바백스와 동일한 합성 항원 방식으로, 이는 기존의 대부분의 백신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비교적 부작용이 덜하고 또 효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중화항체 합성이 3배 정도 높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태생부터 바이러스와 공존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통해 확인된 바이러스는 이 중에 극히 일부이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존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모두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병원체 바이러스는 이 중에서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다시 인류를 위협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사들이 계속되는 추가 접종의 고통과 부작용에서 벗어나고자 한 번 맞으면 코로나와 독감 등 유사한 바이러스에 모두 작용하는 일명 콤보 백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상 유례 없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면서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고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는 감추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되고
미래의 교훈이 되어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의 시간 동안 많은 루머와 혼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면서 누군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보기도 하고 사회 경제가 큰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발생하는 숫자에 흥분하지 말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 핵심은 자율방역인데요. 예방 백신은 도움을 줄 뿐이지 완벽하게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감염병을 이기는 핵심은 건강활동과 개인위생, 일상에서 면역력을 키워서 자연치유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감염되어 아프면 본인이 다른 질병처럼 경증을 판단해가지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독감에 걸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에 따른 추가 접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